여러분, 혹시 지금 대한민국 산업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장 흥미진진한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까요? 요즘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님이 가장 신경 쓰시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은 보통 테슬라나 중국의 비아디를 떠올리시는데요. 사실 진짜 긴장하고 계신 상대는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바로 삼성이. 어떤 분들은 삼성이 무슨 자동차를 만드냐고 의아해 하실 텐데요. 알고 보면 삼성이 지난 30년 동안 조용히 준비해 온 게 있고, 이제 그 결실이 현대차 바로 코앞까지 다가와 있다는 걸 아시는 분은 생각보다 많지 않으세요? 오늘 영상이 조금 긴 편인데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정의선 회장님이 왜 요즘 인재 영입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계신지, 그리고 이재용 회장님이 왜 다시 자동차 시장을 주목하고 계신지 그 흥미로운 속사정을 다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보통 우리가 현대차와 삼성을 생각하면 완전히 다른 분야의 회사들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현대는 자동차를 만들고 삼성은 스마트폰이랑 반도체를 만들고요. 그런데 지금 2026년에는 이런 구분이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어요. 요즘 자동차는 더 이상 그냥 기계가 아니라 바퀴가 달린 컴퓨터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리고 컴퓨터를 제일 잘 만드는 회사가 누구냐? 바로 삼성 아니겠어요? 이 영상 하나만 보시면 앞으로 현대차와 삼성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확실하게 그림이 그려지실 겁니다. 요즘 정의선 회장님이 밤에도 편히 주무시지 못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SDV,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정의하는 자동차라는 개념 때문이에요. 예전 자동차는 엔진 성능이 어떤지, 변속기가 얼마나 매끄러운지 이런 게 제일 중요했잖아요. 쇳덩어리를 얼마나 정밀하게 가공하고 조립하느냐가 기술력의 핵심이었죠. 현대차는 이 분야에서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 최고 수준의 노하우를 쌓아오셨고요. 그런데 갑자기 게임의 룰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자동차가 바퀴 달린 스마트폰처럼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엔진 소리가 얼마나 힘찬지보다 운영체제가 얼마나 빠르게 작동하는지가 더 중요해지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똑똑한지가 고객들의 선택을 결정하는 시대가 와버린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현대차 지금 돈 엄청 잘 벌고 있는데 무슨 위기냐고요. 맞는 말씀입니다. 당장 지금의 실적만 놓고 보면 정말 좋죠. 하지만 정의선 회장님이 보고 계신 건 오늘의 매출이 아니라 내일의 생존이거든요. 지금 현대차가 잘 팔리는 차들은 대부분 하드웨어, 그러니까 기계적인 완성도가 뛰어난 차들이에요. 그런데 소프트웨어 영역으로 들어가면 얘기가 좀 달라져요. 테슬라는 차를 한번 사면 그 자리에서 소프트웨어만 업데이트해서 제로백 성능을 높이기도 하고 자율주행 기능도 계속 좋아지게 만들잖아요. 현대차도 요즘 열심히 이런 쪽으로 노력하고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차량의 모든 기능을 통합해서 제어하는 핵심 시스템을 완벽하게 손에 넣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있어요. 겉모습인 하드웨어는 세계 최고 수준인데 그 안을 채워야 할 영혼 같은 소프트웨어는 아직 조금 더 발전이 필요한 상황인 거죠. 현대차가 이렇게 소프트웨어 개발에 온 힘을 쏟으며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을 때 뒤에서 뭔가 낯익은 기척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바로 삼성이었습니다. 삼성하고 자동차 하면 많은 분들이 1999년 삼성자동차 이야기를 떠올리실 거예요. 그때 이건희 선대회장님께서 자동차가 앞으로 정말 중요한 산업이 될 거라고 확신하셨지만 외환위기라는 엄청난 어려움 앞에서 결국 포기하셔야 했죠. 그런데 삼성이 정말로 자동차를 완전히 포기했을까요? 아니에요. 완성차라는 간판만 내렸을 뿐이고, 사실은 자동차의 심장과 두뇌를 만드는 기술을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다시 쌓아온 거예요. 이게 바로 지난 30년 동안 삼성이 준비해온 장기 전략이었던 겁니다. 삼성이 선택한 방법은 정말 영리했어요. 차 겉모습을 만들어서 마진을 남기는 게 아니라 차 안에 들어가는 가장 비싸고 중요한 핵심 부품들을 독점하는 전략을 택했던 거죠. 부조 원이나 투자해서 인수한 하만이라는 회사는 이미 전 세계 인포테인먼트 시장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벤츠나 BMW 같은 고급 자동차들의 계기판 안에는 이미 삼성의 기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삼성 SDI에서 만드는 배터리,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만드는 OLED 화면, 그리고 자율주행에 필요한 인공지능 반도체인 엑시노스 오토까지 합쳐진 거죠. 차를 직접 조립만 안 했을 뿐이지 이미 삼성은 전기차 그 자체나 다름없다고 봐도 될 정도예요. 특히 얼마 전에 삼성전자가 테슬라의 다음 세대 자율주행 칩 생산을 맡게 되었다는 소식이 업계에 정말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이건 단순히 돈을 벌겠다는 차원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다는 테슬라의 두뇌를 직접 설계하고 만들면서 디지털 자동차에 대한 모든 노하우를 완벽하게 습득했다는 의미거든요.
삼성이 마음만 먹으면 외부 생산 파트너에게 맡겨서 한 달 안에 삼성 로고가 붙은 자동차를 만들어낼 수 있는 수준까지 온 것이죠. 그럼 앞으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전문가들 말씀을 들어보면 삼성이 직접 자동차 공장을 짓지는 않겠지만 자동차판 안드로이드 같은 걸 만들어서 모든 완성차 회사들을 삼성 생태계 안에 두려고 할 것이라 예측합니다. 현대차 입장에서 보면 차는 우리가 만드는데 정작 중요한 데이터랑 수익은 삼성이 다 가져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회장님들께서 겉으로는 웃으면서 악수하시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인재 영입 전쟁이 정말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현대차는 삼성의 반도체 전문가분들을 모셔오려 하고 삼성은 현대차의 자율주행 엔지니어분들을 스카우트하려고 하죠. 이건 단순히 사람이 이직하는 게 아니라 핵심 기술과 설계도가 넘어가는 전쟁이나 마찬가지예요. 자, 이제 지난 30년 동안 벌어진 이 경쟁의 의미를 정리해 볼게요. 삼성은 자동차를 직접 만들지 않으면서도 자동차의 두뇌와 심장, 그리고 영혼을 장악하면서 사실상 전기차 시장으로 화려하게 돌아온 거예요. 현대차는 단순히 차를 만드는 제조사를 넘어서 소프트웨어 회사로 거듭나기 위해 정말 사활을 걸고 체질 개선을 하고 있고요. 이제 자동차는 더 이상 기계가 아니라 데이터를 다루는 플랫폼이 되어버렸어요. 하드웨어를 잘 만드는 현대차와 소프트웨어를 손에 쥐고 있는 삼성, 이 두 회사 중에서 누가 고객들의 시간과 관심을 더 많이 차지하느냐가 앞으로의 승부를 가를 핵심 포인트가 될 거예요. 우리가 특히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이 세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삼성 SDI가 주도하는 전고체 배터리가 실제로 현대차에 탑재되는 시점이 언제인지예요. 두 번째는 현대차가 자체 운영체제를 완성해서 테슬라처럼 매끄러운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지 여부고요. 세 번째는 삼성의 스마트싱스 생태계가 자동차랑 연결됐을 때 얼마나 편리하고 강력한 경험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예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30년 전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방식으로 돌아온 삼성, 그리고 지켜온 자리를 넘어 혁신으로 나아가려는 현대차. 여러분은 이 두 거대한 기업 중에서 누구의 미래가 더 기대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